주식이 궁금할 때는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또 주목해 봐야 할 게 바로 핵추진 잠수함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나라가 미국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권리를 확보를 했다라는 건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의 대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쓰는 최첨단 군사 자산이거든요. 수개월간 잠항을 하고 고속 장거리 작전이 가능한 해군의 전략적 무기인데요. 기존의 디젤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르고 해양 장적 능력과 전략적 억제력이 한 단계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는 원자력 추진 기술과 군사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이는 곧 국방과학 수준의 도약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도 포함이 되는데요. 자,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 가능한 근역력을 갖추게 되고 정치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심화와 전략적 위상 강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게 됩니다. 자, 결국 이번 권리 확보는 한국의 해군력, 국방, 국제 위상 등 모두 상승하는 국가 안보의 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도 이 해당 잠수함이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같이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 단순한 협력 선언이 아니라 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 이 주도권을 둘러싼 이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한미 공동 건조가 이루어질 경우에 핵심 장점은 이 빠른 전략화와 이 기술 안정성 확보입니다. 핵추진 시스템은 이 미국의 이 군사 기밀로 좀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면 당연히 좀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 건조를 통해선 원자로 기술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더라도 설계나 운용, 정비 등의 실전 노하우를 빠르게 좀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단점도 분명합니다. 이 핵심 기술 이전이 좀 제한이 되고 이 국내 조선업체, 특히 이 HD 현대중공업이나 이 하나오션 등의 이 독자 설계와 이 제작 역량 축적이 좀 더뎌질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즉 자립보다는 이 운용 중심 협력에 가까운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동 건조는 완전한 기술 자립의 길은 아니더라도 이 한국이 핵 잠수함 이 운용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이 전략적인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승인된 가운데 건조 주체로 하나오션이 낙점이 됐는데요. 여러 조선사가 거론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하나오션이 선택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자, 선택한 배경으로는 기술력, 경험, 인프라 그리고 한미 협력 이 네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됐는데요. 자, 첫 번째는 하나오션은 국내 특수선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최다인 23척의 잠수함을 수지 실적을 갖고 있고요. 이 중 17척은 건조를 해서 이미 인도를 한 상황입니다. 자, 잠수함 건조 경험과 기술력이 국내 최고로 보셔도 무방한다라는 거고요. 자, 둘째는 미국 현지에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핵심 기지로 선정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조선소를 언급한 것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자, 셋째는 하나오션은 자체 보일러 프로젝트를 통해 핵잠수함 설계 및 운용 기술을 이미 내재화한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이 핵연료 공급과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면서 핵추진 기술 확보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하나오션은 국내 기술력, 미국 인프라, 한미 전략 협력의 교차점에 선 기업으로 이번 결정은 한국 조선산업과 안보 모두에서 역사적 전환점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한미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는 때인데요.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더 많은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때마침 캐나다와 폴란드가 대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독일과 프랑스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잠수함 수주 간의 막판 승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충분히 좀 뒷심을 보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지금 캐나다와 이제 폴란드가 각각 잠수함 도입 사업을 좀 추진 중인데요. 이 시점에 이 한국이 미국과 이 핵잠 이 공동 건조 이제 합의했다는 건 사실상 이 미국이 한국의 조선 방산 기술을 인정했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이제 세계적으로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전략 무기입니다. 그 영역에 이제 한국이 이제 미국과 함께 이제 들어간다는 건 이 해외 발주국 입장에서도 이제 기술 신뢰와 운용 안정성 측면에서 이제 강력한 보증 효과로 좀 작용이 될 겁니다. 결국 이번 합의는 이 캐나다와 폴란드 수주전의 이제 신뢰도와 기술력 면에서 이제 막판 뒷심을 보태주는 호재로 좀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향후 실제 수주가 확정이 된다면 이제 국내 이제 증시에서도 조선 이 방산 산업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첨단 무기인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경험을 통해서 우리나라 K방산이 또 글로벌적으로 입지를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척당 수조 원이 투입되는 장기 프로젝트거든요. 네. H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등 국내 핵심 기업 협력사가 수혜를 받을 전망이고요. 세 척 이상 건조가 추진되면 고용, 투자, 기술 개발 효과가 동시에 발생이 돼서 국내 조선 방산 산업은 체질 개선이 예상됩니다. 자, 한국은 K 잠수함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이번 핵추진 기술 확보를 통해 첨단 원자료, 설계, 연료 관여 분야까지 기술력이 확장될 예상이 됩니다. 또한 캐나다, 폴란드, 그리스 등 글로벌 잠수함 교체 시장 진출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고 K방산의 국제 위상과 수출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 중국의 군사적 대응과 한미 원자로 협정 개정 등 외교적 변수도 동반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결론적으로 이번 승인은 한국 조선 방산의 10년 성장 사이클의 개막이자 K방산이 세계 시장 중심으로 진입하는 분기점으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편 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이번에 또 실적이 나왔는데요. 실적이 또 괜찮게 나왔다고요? 네, 이제 요즘 지정학적 이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면서 이제 대형 수주 소식도 잠시 좀 뜸해졌지만 네. 이제 좀 이건 좀 단기적인 흐름이고요. 이번에 이제 나온 이 3분기 실적을 좀 살펴보시면 실제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3분기에 이제 지상 방산 부문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이 하나오션의 호실적과 좀 맞물리면서 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좀 달성을 했고요. 또 현대로템 역시 이제 방산 부문 신규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매출을 비롯한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방산 기업들의 실적은 이 개별 계약이 아니라 이미 확보해둔 이 대규모 수주 잔고가 꾸준히 매출로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3분기에도 전반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전체로 이제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특히 이 수출 비중 확대와 이 제품 단가 상승이 실적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단기 뉴스는 줄었어도 이 실질적인 실적 성장 흐름은 이제 꾸준히 좀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과 이 내후년에도 이미 계약된 이제 물량이 좀 많아서 방산업종은 여전히 좀 실적 가시성이 가장 좀 높은 산업 중 하나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일시적인 조정보다는 장기 성장 구간의 이 초입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새로운 시장 개척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최근에는 중동이 또 새로운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현재 중동은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 프랑스 등 서방 방산업체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집중을 하면서 중동 수출에 공백이 생겼거든요. 자, 이 틈을 한국 방산 기업들이 빠르게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 사우디의 방위 장비 교체 수요는 약 35조 원 규모로 중동은 K방산에게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자, 결국 서방의 공백기 속에 한국이 중동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현지화 전략과 기술 협력을 통해 K방산의 글로벌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또 중동 시장을 집중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규모 수주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요즘 방산 시장을 보면 이 중동이 이 K방산의 놀이터가 됐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특히 사우디와 이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카타르 중심으로 이 방공 시스템부터 전차, 자주포 등등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과 타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 최근 한화가 1.5조 원 규모의 만능 레이더 수출 계약을 따내면서 시장 분위기가 한층 좀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수주가 왜 가능하냐면 이 중동은 한번 계약이 체결되면 이 장기 정비나 이 추가 발주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즉 이 단발성 매출이 아니라 이 수년간 이어지는 수익 구조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이제는 이제 폴란드 이후엔 중동 차례다라는 이제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중동이 다음 K방산의 이 핵심 성장 축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중동 수주는 이제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한국 방산 기업들이 글로벌 메이저로 도약하는 이 핵심 관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그야말로 K방산의 존재감이 톡톡히 보여줬는데요. 남은 4분기와 또 내년에는 어떨까요? 네, 2025년 4분기는 우리 방산업계의 정통적인 실적 성수기입니다. 네. 자, 정부의 방위산업 예산이 이 시기에 집중이 되면서 3분기에 이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특히 2026년도에 국방 예산이 전년 대비 8% 증가를 한 66조 원대로 편성이 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X1, 한국우주 같은 주요 방산 기업들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해외 수출인데요. 자, 중동과 폴란드, 동유럽 지역에서도 K 방산 수주 확대가 실적 모멘텀으로 강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신냉전 구도와 글로벌 군비 경쟁 심화로 세계 방위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점도 주목을 해야 되겠죠. 자, 이 흐름 속에서 K 방산은 가격 경쟁력, 납기 준수, 기술력 향상이라는 이 세 가지 그 강점을 바탕으로 네. 글로벌 시장 내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결국 25년 4분기부터 2026년까지는 K 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시기가 맞이를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이 나에게 기회일지 아닐지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질문해 보실 수 있고 더 많은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탑3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방산주 탑3를 뽑아볼 예정입니다. 김지현 자문역님이 준비해 주셨죠? 네, 제가 직접 작성한 이 탑3 리포트도 있으니까요. 이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 제가 가져온 방산주 탑3는 바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 탑3를 꼽은 이유는 단순히 이 실적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물론 이번 3분기 실적도 뭐 안정적인 수익성과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다만 최근 이 중동을 중심으로 이제 K9 자주포와 천궁2, 뭐 레드백 장갑차 등의 이 전 영역에서 수출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것도 앞으로의 실적 모멘텀으로 좀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의 이 유럽과 이 사우디, 이집트 등의 이 중동까지 이 다양한 국가들과 후속 계약 협상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세트랙 아이와 이 하나 시스템 등의 이 계열사와의 시너지로 이제 지상부터 항공과 이 우주 전 영역을 이제 아우르는 이 종합 방산 플랫폼 구조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 수출 모멘텀과 이 기술 내재와 뭐 그룹 시너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제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탑3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탑3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는데요. 자, 2위는 또 어떤 기업일지 너무 궁금한데 2위는 어딘가요? 네, 탑2는 이 LIG 넥스원입니다. 이 LIG 넥스원은 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뭐 이집트 등의 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 천궁2 시스템부터 이 중거리 유도무기 그리고 대공 방어 체계 수출이 급증하면서 이 한국형 방공 시스템의 이 대표 주자로 좀 자리를 잡았죠. 네. 이 회사의 진짜 강점은 이 정밀 유도기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입니다. 유도 제어나 뭐 전자광학, 레이더나 이 통신 장비까지 이제 한 기업 안에서 통합적으로 좀 생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내 방산업체가 바로 이 LIG 넥스원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조립형 방산이 아니라 이 완전한 시스템 수출이 가능한 구조라는 거죠.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 이 기반 추적 기술과 이 위성 이 데이터 연동 기술을 이제 접목한 차세대 이 스마트 무기 체계 이 개발 프로젝트에도 이제 참여를 하면서 단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이 장기 성장성도 덩달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트럼프 재집권 이후에 이 한미 공동 방공 프로젝트나 이 대미 수출 확대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존재감이 빠르게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처럼 지상과 공중을 잇는 이 K방공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 있고 이 기술력과 수출 모두에서 이제 확실한 성장 모멘텀을 가진 기업이 이 LIG 넥스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탑2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김지현 자문역이 직접 선택한 탑2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대망의 탑1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김지현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아쉽게도 마스터픽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마스터픽의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김지연 자문역이 직접 작성한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힌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탑원 힌트 먼저 좀 공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탑원은 제가 바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힌트를 드리면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이제 방산 주력 기업으로 이 국방 장비 개발부터 이제 유지 보수, 해외 수출까지 이 폭넓은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력과 이 글로벌 경쟁력을 기반으로 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선정한 이유는 정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좀 핵심만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이 기업은 이제 4분기부터 이 본격적인 실적 상승 구간으로 진입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제 밀려있던 납품 물량이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매출이 한 단계 이제 더 점프할 시점이 좀 와 있고요. 내년에는 이미 확보된 대형 계약들이 매출로 이어지면서 이 성장 폭이 올해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이 국산 기술로 이제 만든 완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이 몇 안 되는 이 방산 기업입니다. 단순히 이 부품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 훈련기도 있고요. 그리고 헬기, 정비 시스템 같은 이 완성형 장비를 이 통째로 좀 공급하면서 해외에서는 이 메이드 인 코리아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중동과 이 동남아 시장으로도 수출이 좀 확대가 되면서 한국 방산 산업의 이 대표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기업은 이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이 수출 그리고 실적 모멘텀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기업으로 앞으로 방산 섹터 내에서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좀 탑원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추후 이제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작성한 이 탑3 리포트와 함께 추후 상세 브리핑 함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연 자문역이 직접 픽한 마스터픽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은 물론 분석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차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